일반적인 이제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국화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조 자체가 되게 단순하냐 복합적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단순한 구조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그 꽃 쏠리는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꽃잎들이 분리되는지, 그렇죠? 분리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그려도 사실 이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요거에 대한 이제 구조 설명은 이제 같이 비교를 하면서 따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 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서부터, 그렇죠? 가운데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 가운데를 제가 생각했던 이 원은 사실은 처음에 이제 그리면 안 되는 구조고요. 연습하실 때 이걸 어떻게 그릴까 이제 고민하실 때는 먼저 원을 잡고서는 그리셔도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제 요걸 가지고 전통적으로 표현하는 방식들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에 이제 가운데 이게 수평과 수직의 절반에 해당되는 요 중심 부분들이 있어요. 요 중심 부분들인데, 이 중심 부분보다 약간 위에,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하고 중심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지점부터 목표 꼭대기를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꼭대기를 여기다 잡고 시작하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정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꼭대기가 맨 그 원의 그 외부, 이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 측면이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꼭대기는 정면과 측면 중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야.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보신다면, 여기서는 이제 제가 꼭대기를 해가지고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한다는 거는 각각 그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퍼져나간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는, 그렇죠, 아무리 나가도 요 라인 자체가 이제 끝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펼쳐나가도 마찬가지란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완전 이제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은 이것과 이것을 같이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본 정면 모습도, 그 다음에 측면 모습도 물론 연습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반측면, 그렇죠? 위에 옆에서 살짝 위에서 내려다보긴 하는데 그 부분들이 한 45도 각도로 살짝 옆에서 내려다본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조체를 할 때는 요 안에 또 작은 원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작은 원을 만드시는데 이걸 실제로 그리지 마시고 작은 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서는 이것들을 다 열어놓으면서 이렇게 만드시는데, 앞쪽도 짧게, 옆쪽도 짧게, 대신 옆은 좀 가늘게, 그리고 나서 뒤쪽은 또 짧게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다 짧게 해서 원 안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서부터 그 길게 선을 뻗은 것들 있잖아요. 선들 사이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선 사이를.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잎들의 끝에 첫 번째 잎의 선이 와서 맞물리는, 지그재그로 엇갈리면서 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한 절반 넘어서, 그러니까 중심 부분에서부터 약간 60도 정도까지만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이제 그려주실 때 앞부분이라든가 옆부분 그릴 때부터 앞부분은 조금 넓게 그리고 옆부분은 갈수록 좁아지는 게 좋은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그게 크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요 넘어서, 절반 넘어서부터는 조금 더 작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뒷부분들은 이제 마무리 해나가는 부분들까지 가주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거야. 똑같은 첫 번째에서부터 두 번째로 넘어올 때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것까지
넘길 거예요. 여기까지가 넘겨지면 이제 거의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그릴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거는 아까 한 60쪽 정도까지 쫙 벌리면서 그 두 번째 단계로 넘어왔는데, 이번에 세 번째 단계는 그거보다 좀 좁혀야 돼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입도 커지겠죠. 커지면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한 40도에서 50도 사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요게 45도라 그러면 45도보다 약간 넓은 정도? 우리가 직각으로 하면 이제 90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요쪽 면에 45도, 45도니까 합치면 90도가 되겠네요. 거의 직각에 해당되는 면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 요 면 자체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서부터는 요 뒤로 할 때는 요 뒤가 이제 감싸듯이, 뒤도 이렇게 얹혀지면서 감싸듯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얘랑 똑같은 이제 구조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중심은 뭐냐면, 얘는 점이 중심이 되는데 얘는 점이 아니라 선이 중심이 돼요. 선이 중심이 돼요. 어떤 의미냐면,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가운데 요 잎들은, 요것들은 이렇게 모이죠. 꼭대기층이 있긴 있지만 실제로는 꽃받침층도 있어요. 그래서 꽃받침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이렇게 모여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점 겹으로 쌓여지면서 형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끝에 부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면은 이 끝에 있어야 될 부분들이 점점점 외곽으로 나갈수록 바깥으로 주저 내려앉지만은 맨 위에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래 부분과의 높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이 구조체를 그려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표현이 아니라 얘는 점으로 시작을 하고, 점에서부터 높이가 거의 없이 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퍼져나가는, 방사형으로 퍼져나가는 형태로 그리시면 되는데, 반해서 얘는 구조 자체가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선으로 연결시켜주는 수직 구조, 요 구조를 가지고 서로 감싸면서 마치 양파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양파를 한 겹 한 겹 까내듯이 그러면 그 안쪽에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것처럼, 그런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지금 요 안에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어려울 부분들은 여기 옆면으로 갔을 때, 앞에서부터 옆면으로 갔을 때하고 뒷면으로 갔을 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어렵기는 한데, 실제로 더 어려운 부분은 여기서부터 벌어질 때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벌어지면서 그 뒤로 이제 이 끝이 위가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체를 만들 때야. 옆면에서 보면 이런 구조들이고, 윗면에서 봐도, 그렇죠? 앞에서 봐도,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각각의 면들을 집어넣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앞서 요거 그릴 때는 획을 2개를 썼는데, 요 옆에 걸 그리면서는 획을 좀 3개를 쓰고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는 안쪽 면이든 겉면이든 요 획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측면에서 보면 겉면과 앞면이 같이 동시에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기 그릴 때는 요건 이제 겉면면, 그다음에 요 안쪽은 요쪽은 이제 안쪽면이 되는 거죠. 요걸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안쪽면과 같이 이런 구조가 될 거예요. 물론 안쪽 면은 이게 잎이 같이 살짝 모여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쪽에 이제 획이 하나 더 들어갈 수도 있긴 있는데, 민화에서 채색화를 그릴 때는 여기다 선을 하나 더 긋기도 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냥 획으로 첫 번째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획 3개로만 그어서 잎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이거는 옆면뿐만 아니라 이쪽 반대편도 똑같은
구조가 될 거고요. 정면은 또 이제 안 보이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러나 반측면도 약간 이제 보여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 막상 이게 그 연습할 때는 이 구조체 자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엄청 좀 헤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러나 괜찮아요. 이런 구조 저런 구조 자체가 꽃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하나하나 관찰을 해나가면서 또 이제 풀어나가면 되니까요. 자, 일단 이런 구조들을 이해를 하셨으면은 표현을 이제 해봐야죠. 실제로 그 붓을 그릴 때는 요 붓 끝부분들 이렇게 잡고서는 하나하나 그리면 힘이 없어요. 붓을 내려서 꼭 눌러주는 이 힘이 있어야 그 꽃을 그릴 때도 좀 탄성이 있게, 그 다음에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꽃들에 비해서 국화 같은 경우에는 그 밀도라든가 강한 정도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그렇죠? 그렇게 좀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물흐물하고 뭐 늘어지고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고 꽉 조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구조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 한번 그리는 것들을 봐주세요. 자, 앞서 말했던 요 네가 그 가운데 부분들을 먼저, 그쵸? 이제는 동그라미 안 그리고 그리네요. 그쵸? 당연히 그래야 스럽겠어요. 나중에 동그라미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 요 안에서 보시면 돼요. 자, 옆으로. 앞부분들은 조금 더 넓게, 그다음에 옆으로 갈수록 조금 더 가늘게, 그렇죠? 그다음에 뒷부분들은 넓지만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이런 방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벌써 이제 풀어지겠죠. 여기도.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벌어지면 이제 꽃이 너무 커지니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꽃의 크기를 조정 좀 하려고 해요. 지금서부터는 이제 꽃의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제 끝부분들은 벌어질 때 요 방식이 돼요.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지금 제가 지금 다 요렇게 표현했던 것들 있잖아요. 앞서서. 그렇죠? 이렇게 벌어지면서 약간 느슨하게 풀어지는 부분들. 이것에 표현할 때 이 잎들이 들어가는 요 끝부분들이 있어요. 얘도 잎의 끝이 있고 이 끝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위가 아니라 아래, 꽃받침에 해당되는 이 아래쪽에다가 다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다 모으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해서 위쪽을 향하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아무리 잎들을 그려도 다 아래쪽에 모일 수 있도록 그려야 돼요. 저희가 우리가 이제 이번에 강좌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강좌하다가 나중에 이제 강좌 초기에 해당되는 이제 난초 표현을 할 때도 그렇고 꼭 이제 꽃을 그리면서 잎들이 보면 이제 가운데 정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아무리 그려도, 그렇죠? 한 군데 모으는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렇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한 군데 모으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지금 윗부분 그릴 때까지는 위아래 수직 구조를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가지만 나중에는 요 위에 부분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꽃받침 부분들로 이 벌어진 잎들을 채워서 넣는다라고 여기시고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 구조체가 안 나온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저도 이거 연습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겪고 나서야 그 다음에 간신히 그려냈으니까. 그리고 또 가끔씩 한번 또 그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또 까먹어요. 근데 이 구조 자체를 그럼 과연 옛날 분들도 이렇게 그렸을까? 옛날 분들은 훨씬 더 쉽게 그리셨어요. 그 옛날에 그렸던 국화 구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국화를 그리면서 이 전체 원의 그 중앙 부분, 십자로 되어 있는 중앙 부분보다 약간 끝 부분 중간, 그렇죠? 실제로 하면 위아래 길이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요 길이 여기에서부터 중심을 잡고 점점점 원의 형태로 벌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근데 실제로 말하면은 원의 형태보다 약간 좌우가 긴 타원형이 될 거예요. 그래야 이 국화가 가지고 있는 형태를 표현하기 훨씬 더 쉬우니까. 그런데 자, 옛날 분들도 이렇게 그렸을까? 옛날 분들은 이 중심이 옆에서 본 측면에서 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심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가운데. 그렇죠? 가운데서부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보냐? 잎이 가지고 있는 요 가운데 지점을 딱 지정을 하고요. 이거를 중심으로 이제 끌어내는 방식으로 가죠. 그래서 마치 속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래로 벌어진 부분들도 이렇게요. 응? 이건 거의 위에서부터 벌어진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거를 요 획과 획 사이에 획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그 획 사이에 또 집어넣고요. 이렇게 그려요. 계속. 근데 이렇게 그리다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국화의 이제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여기까지만 도달하면 되겠다 하고 설정을 해요. 설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중심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갔는데 완전히 사방팔방으로 다 뻗어가면서 그리는데 요것들이 이 라인에 도착을 하면은 여기에요. 이 라인에 이제 이렇게 그리다가 도착을 하면은 멈춰요. 얘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도 그 제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은 아래쪽을 좀 더 짧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위를 좀 더 넓게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생긴 국화 잎들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형태들을 다 완성할 때까지 그려낼 수 있고요. 이 중간 단계가 좀 빠진 듯하면 하나 더 그려놓으면 돼요. 해가지고 국화 형태 비슷한 그 타원형의 이미지가 나타날 때까지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그렇죠? 원의 완전히 중심에서부터 시작할 건지 그 다음에 타원형의 중심보다 약간 위에서부터 시작할 건지 그 다음에 또 타원형의 아래에서부터 시작할 건지 이 부분들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 중심 부분들이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좀 이건 처음부터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짧게 그렸습니다만
실제로 그 옛 그림들에서 보여지는 요 이미지들은 요 부분들이 되게 짧아요. 그렇죠? 이렇게 짧게 시작을 한다고요. 이렇게 짧게 시작을 하면은 마치 별 모양으로 짧게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리는 것들도 크게 부담 없이 비슷한 간격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끊어가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칸을 더 얹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구조가 되죠. 작은 것부터 점점 퍼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그렇다고 이 앞쪽에 있는 꽃잎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꽃잎의 길이가 서로 다르지 않거든요. 다르지 않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은 붓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붓의 길이를 이렇게 보면 전체 길이를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약간 세우면은 이제 카메라로 보실 때는 조금 짧아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은 더 짧아진 것 같고, 그쵸?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이제 그 좀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요 각도에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고 잎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면 옆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꽃받침의 길이는 꽃받침의 위치가 여기니까 꽃받침의 위치에서부터 여기까지 벌어진 잎, 요게 사실 잎의 길이겠죠.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잎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잎이기 때문에 짧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나름 과학적인 표현법이에요. 상당히.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단계들을 좀 이해하면서 표현을 하시면, 아, 얘가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가 아니면은 그냥 표현을 하는 과정상에서 요 잎과 잎 사이의 요 단계들만 너무 붙거나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두껍거나 가늘거나 이렇게 변화를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거의 비슷하게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의 잎의 크기, 그 다음에 이걸 정하셨으면은 그렇게 정하시면 그렇게 그리면 안 돼요. 또 이런 거 그릴 때 조심하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잎을 그리실 때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크게 그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처음 시작과 끝을 맺어주시면 돼요. 근데 다른 잎들을 그리실 때는 모든 잎들은 요거 처음에 시작하는 그 잎들 빼놓고는, 그렇죠? 잎들 빼놓고는 두 번째 잎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그냥 벌려주셔야 돼요. 요 끝이 드러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뭉쳐기는 게 아니라 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간격이 이만큼, 여기는 이제 거의 다 붙은 거. 그렇죠? 점에 지정이 된 게나 면으로 벌린 상태로 유지시켜 주셔야 돼요. 자, 나중에 길게 하면 이렇게 끝부분까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린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이 끝부분은 여기만 그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만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끝만 보기 때문에 벌어지면서 선들이 요만큼만 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를 그리는데, 요것과 서로 다른 요 방식들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을 써야 되는데, 국화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국화를 그릴 때에 선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 게 좋은지를 보게 되실 텐데, 선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선 쓰는 것들, 제가 국화 시작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그네 타듯이 툭 지나가듯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옆면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옆면으로 가는 거죠. 카메라를
측면에서 보는 카메라로 한번. 얘가 잘 안 보이나? 옆면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게 되나? 다시요? 이러면 여기서 이 상태는 이제 붓에서 떡 떨어져 있는 상태고 점점 가면서 붙어 있는 상태. 얘가 이쪽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좀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붓을 위에서부터 올려서 슬쩍 해서 툭 떨어지는 상태. 그쵸? 끝도 뾰족하고 그러니까 시작도 뾰족하고 끝도 뾰족한 이런 상태의 선들을 많이 쓰는데, 근데 국화를 그릴 때 요 두 가지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은 실제로 앞부분에서는 위에서부터 툭 떨어져서, 그렇죠? 위에서부터 툭 떨어져서 뻗어나가는 이 선들이 더 많이 쓰여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는 것부터 해서 끝을 처리하는 부분들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처음 시작 지점은 위에서부터 내리 꽂으세요. 내리 꽂은 다음에 뻗으시죠. 이게 조금 더 그 진화를 하면은 실제 선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내리 꽂은 상태에서, 그렇죠? 내리 꽂은 상태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요. 반대 방향. 여기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이게 번지니까 자, 앞으로 가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역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피해도, 그죠? 끝이 뾰족하게만 드러나는 것만 피해도 그걸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발표를 너무 작은 화면에서 해드려서, 예, 그렇죠? 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연습하실 때는 위에서부터 내리끌면서 긋고 긋는, 요 우리가 처음에 연습했던 것들과 비슷하게 이제 긋는 것들 연습하시면 돼요. 요거를 하실 때 처음보다는 약간 뒤로 살짝 물러나는 듯하게 탁 치면서 다시 힘을 받으면서 가고요. 여기서부터 힘을 받으면서 가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구조를 연습을 할 때 선 연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선 연습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방위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획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것과 동일한 방법이야. 위에서부터 내리 긋듯이 하면서 여기 봐서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밀리는 듯하게 그러면서 그어나가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반대 방향으로 슬쩍 밀려나가면서 다시 나가는. 그렇죠? 슬쩍 나가면서 탄력을 받아서 뻗어나가는 이런 식의 선들을 그리는데, 이거는 지금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중심에서부터 반대 방향. 이것도 그럼 이렇게 똑같이 되냐?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제가 왜 이 앞부분들 양쪽에서 그네트 하듯이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들 하셔야 되냐면, 이번에는 이쪽 오른쪽 그릴 때는 시작 지점이 이렇게 쓱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퍼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맺혀줘야 돼요. 외곽에서. 얘도 이쪽에서부터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과 모양은 비슷한데, 그렇죠? 모양은 비슷한데 방향이 완전히 반대죠. 얘는 여기서부터 이 방향으로 들어갔지만 얘는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같은 방향으로 그려내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그리는 것들은 이런 방식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획이 빠르게 전환하면서 막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또 방향 전환하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연결해서 흐름들이 연결해서 그리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뭐 그린다든가 이런 거 표현할 때 이제 유용하게 쓰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각의 획들이 방향들이 서로 다 달라요. 이게 꽃잎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도 있고 중앙에 그다음 위에 꽃받침을 향해서 사방에서 다 몰려드는데, 모두 다 이렇게 그리는 데는 그 흐름들을 맞추는 게 오히려 끊어질 우려가 있어서 양쪽 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붓을 다루는데 이만한 연습도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로 마찬가지로 그릴 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다음에 아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또 아래로, 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맺히는 부분들은 위하고 바깥쪽 맺히게, 이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맺히는 부분은 사방 방향이죠. 얘네들은 왼쪽 위에서 아래로. 자,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거꾸로 한다는 건 모양은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서부터 순서도 1, 2, 3, 4 순서도 똑같이. 자,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가운데서부터 자 하고, 그 다음에